세계의 무대에서 자신을 검증했던 김동현, 정찬성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종합격투기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격투기는 더 이상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아닌 뜨거움과 낭만이 넘치는 하나의 문화로,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격투기는 각 나라 고유의 전통 무술들이 통신의 발달과 함께 국가 간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른바 무사수행이라 일컬어지는 여정을 통해 각 분야의 고수들이 만나 서로 다른 무술로 더 강한 상대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결을 하던 것이 바로 이종 격투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종 격투기는 두 가지 종류의 이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를 뜻하는 이종인 것이죠. 복싱과 레슬링이 맞붙고 레슬링과 킥복싱이 맞붙었습니다. 킥복싱과 유도가 맞붙었고 유도와 복싱이 맞붙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무술이 누가 더 강한지를 가려내기 위해 대결을 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룰인데요.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한쪽에 유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에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룰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도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종합격투기의 역사가 반세기를 향해 가는 지금까지도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의 파이터가 유리하고 또 불리한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룰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무술들이 맞붙는 동안 서로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섞이며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나만의 무술과 너만의 무술이 아닌 싸워서 이기기 위한 모든 것들을 섭렵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격투기, 종합격투기입니다. 현대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한두 가지 종목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종합격투기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처럼 싸워서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을 훈련해야 해요. 대표적으로는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와 같은 스트라이킹, 그리고 레슬링과 같은 클린치, 그리고 또 주짓수와 같은 그래플링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두 가지 종목으로 나누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들이 융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규칙 또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초기 무규칙 격투기에서 보였던 잔인함과 폭력성을 점차 없애가며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도록 보완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싱에서 파생된 사각의 링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철창으로 둘러진 팔각의 케이지 안에서 싸우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왜 제목에서는 격투기 선수 좀 싸움으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격투기의 역사나 줄줄이 읊어대고 앉아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는 일반 사람이 무기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싸워도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한두 가지 무술만을 갖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요즘에 발전된 규칙들이 도리어 그들의 공격력을 봉인하고 가둬두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격투기 선수들은 자신만의 특기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싱이나 킥복싱을 베이스로 하는 타격가라든지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는 그래플러라든지 레슬링을 베이스로 하는 레슬러라든지 이렇게 큰 틀로 잘하는 주특기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격투기 선수들끼리의 상성상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할 수도 있으니 작전과 전략에 따라 승부가 뒤집히는 것이 격투기의 세계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 결코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격, 클린치, 그래플링 세 가지의 능력치를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타격이 주특기인 선수는 타격이 99, 그리고 나머지 클린치와 그래플링이 90대 언저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플링이 주특기인 선수는 그래플링이 99, 그리고 나머지 타격과 클린치가 90대 언저리인 것입니다. 선수의 특성과 경기의 목적상 이기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이지 약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일반인에게조차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격 베이스의 격투기 선수를 일반 사람이 그래플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플링 베이스의 격투기 선수를 일반 사람이 타격으로 이길 수 있다? 한 사람의 격투기 선수가 프로 무대를 밟기까지 훈련하는 양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능력치에 균열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아마 그는 프로 무대에 서지조차 못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짚고 가야 할 대전제는 룰은 반드시 서로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에 한쪽에 어드밴테이지나 페널티를 줄 수는 있겠죠. 일반인이 종합격투기 선수에게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선수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손만 쓴다든지 킥을 쓰지 않는다는 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밸런스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선수로서 응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린치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룰을 원초적인 수준으로 리셋해서 눈찌르기나 낭심차기, 깨물기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눈찌르기, 낭심차기, 깨물기를 선수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상황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공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신사적인 규칙들이 사라진 요즘의 룰은 오히려 선수를 보호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공격력을 제한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룰이라는 틀 안에 봉인되어 있던 그들의 공격력이 무규칙으로 풀려나는 순간 일반인이 격투기 선수를 이길 확률은 갑자기 선수에게 벼락이 떨어지거나 심정지가 오지 않는 이상 제로에 더 가까워지기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들에 불과하지만 지금부터는 순전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 5년 전까지만 해도 종합격투기를 배우고 가르치며 시합에 출전하던 선수이자 코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격투기에 입문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뚝까 맞고 체육관 바닥을 쓸고 닦던 걸레짝 시절을 지나 약 10년의 시간 동안 꾸준하게 복싱과 주짓수, 레슬링과 종합격투기 그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몇 번의 시합과 대회에서 몇 번을 이기고 졌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나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프로 선수가 아닌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늘 스스로가 겸손해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제나 더 강한 사람들이 사방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살로 맞닿으며 경험한 프로 선수들은 도저히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평균 체중이 80kg 중반대였던 저보다 두세 체급은 아래였던 선수들이었지만 체급 차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어요. 우리가 적으로 케이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훈련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것임을 감안하면 저는 도무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포지션을 정리해서 시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체육관에서 일개 선수로 또 보조 코치로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운동을 배우기 위해 우리 체육관을 방문하였었는데 그 중에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분들도 계셨고 피지컬이 압도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수많은 운동 경력을 가진 분들이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며 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던 곳은 주짓수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격투기 체육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바탕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평한 룰로 함께 훈련했을 때 운동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배워온 사람을 넘어서는 광경을 적어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사실 저는 코치들과 선수들과 함께하는 훈련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재능과 강함을 갖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보통은 1, 2년의 경력이 비슷한 무리에서 서열 정리가 알아서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렸던 체육관은 늘 겸손과 배려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께서 계셨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이기도 했지만 이미 피부를 맞대고 몸을 비벼본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경의와 존경을 갖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배려와 존중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경력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흘린 땀방울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흘린 땀방울의 양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고 정확했어요.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은 땀을 흘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체육관에서 보낸 사람은 역시나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저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딱 제가 흘린 땀방울만큼의 실력만 있었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모처럼의 기회로 프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실력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논하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10년 경력의 베테랑 특수부대 군인이 운동 좀 해서 피지컬 좋다고 하는 미필 고등학생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격투기 선수를 일반 사람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들에게는 모욕적인 취급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생각해볼 이유도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량을 소화하며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불필요한 잣대로 비교와 우위 경쟁이라는 틀 안에 꾸겨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라고 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되는 비교의 틀 안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잡아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궁금증을 가졌거나 같은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체육관에 찾아가서 딱 한 달만 빠짐없이 꾸준히 훈련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한 달이 지날 시점쯤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